봄이 왔습니다. 햇볕도 따뜻하고 꽃들도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요즘 기분이 싱숭생숭합니다. 원래 잘생긴 사람은 얼굴값을 하고 못생긴 사람은 꼴값을 한다 그러죠. 제가 그래요. 꼴값도 이런 꼴값이 없는 게 계절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봄이랑 가을, 저는 그런 계절만 되면 굉장히 슬퍼져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그 이유를 몰랐거든요. 왜 계절이 바뀌면 내가 슬퍼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바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슬픈 거예요. 우리가 시간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절이 바뀌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 또 몇 개월이 지났구나. 또 1년이 흘러가는구나. 이거를 체감할 수 있다는 거죠. 소설 중에 마지막 잎새라는 소설 있죠? 그게 대단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담쟁이 잎이 떨어지니까 그걸 보고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깨닫는 거죠. 소설에서처럼 꼭 무슨 병에 걸려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다 죽어요. 건강한 사람이라도 시간의 변화를 체감한다는 거는 본능적으로 자기가 죽어간다는 걸 느끼는 겁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지. 죽음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젊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걸 서서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저는 진짜 좀 또라이는 맞는 것 같아요. 32에 이거를 느낀다는 거는 솔직히 좀 미친 거지. 아이 참.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을 멈출 순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러다가 죽는 거지 뭐. 응? 그렇다고 우리 슬퍼하지 맙시다. 언젠가는 죽겠지만 오늘은 아니니까. 그리고 아마 내일도 아닐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다 가자고요. 언젠가는 죽겠지만 오늘은 아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뻔뻔뻔뻔뻔 뻔뻔뻔 뻔뻔뻔뻔뻔 뻔빠밤 뻔뻔뻔뻔뻔 뻔뻔뻔 빠바밤 빠바밤 뻔빠밤 우후 제가 꼴값을 했더니 오프닝이 좀 처진 것 같아서 분위기 반전용으로 한 곡 뽑아 봤습니다. 그렇다고 노래는 아니지만 제가 이걸 되게 좋아해요. 돌 마케팅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흥얼거리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음악을 흥얼거리는 건 좋더라고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이런 거. 그리고 하다 보면 이렇게 뭔지도 모르는 음악이 나옵니다. 그냥 혼자서 흥얼거리다가 하고 싶은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흥얼거렸던 음악은 그게 아니죠. 그거는 주제가 있고 제목이 있는 음악입니다. 빰빠빠빠빰. 이거 무슨 음악이죠? 슈퍼맨. 아마 젊은 사람들은 이 음악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옛날 슈퍼맨 음악이거든. 이거는 옛날에 크리스토퍼 리브가 슈퍼맨일 때 그때 사용되던 음악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음악을 도대체 왜 흥얼거렸냐? 오늘 잡설 첫 번째 주제가 히어로이기 때문입니다. 히어로. 돌 마케팅에서 왜 갑자기 히어로 얘기를 하는지 의아하실 텐데, 제가 말하려는 건 히어로 영화예요. 요즘은 진짜 히어로 영화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블 코믹스랑 DC 코믹스가 아주 작정을 하고 찍어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 언젠가부터 히어로 영화들이 영화 산업에서 너무 커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히어로물을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은 유치하다 하기도 하는데 저는 유치한 게 좋더라고요. 가뜩이나 생각이 많아서 머리 아파 죽겠는데 영화까지 머리 아픈 걸 봐버리면 저는 진짜 머리가 고장나 버릴 겁니다. 제가 옛날에 빅피쉬랑 바이센테니얼맨을 보고 그 후유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요. 그 두 영화가 좀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아직까지도 그게 생각날 때는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자빠졌습니다. 생각을 안 하려 그래도 이따금씩 불쑥불쑥 튀어나오니까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연해지는 겁니다. 아니, 막연해진다는 표현이 맞나? 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인생이 막연해진다. 이것도 뭐 틀린 표현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좋습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히어로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히어로물에서 좀 걱정이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마블 DC 회사별로 또 시리즈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거 뭐 영화 콘텐츠가 히어로한테 잠식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히어로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거진 히어로 세상이야. 이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히어로의 가치가 떨어져요. 개나 소나 다 히어로를 해버리면 그만큼 대중들은 더 빨리 질려하고 외면해버립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이거랑 아주 판박이인 놈이 있었어요. 허니버터. 허니버터 머시기가 근거 없는 인기를 끌어버린 탓에 한국에서 허니버터 열풍이 불었습니다. 뭐 그냥 된다 싶으면 무조건 허니버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허니버터라는 게 더 이상 특별하지도 않고 맛있어 보이지도 않게 돼버렸습니다.
허니버터라는 아이템의 가치가 떨어진 거죠. 히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들이 히어로에 열광하는 건 한때지. 이런 식으로 넘쳐나 버리면 결국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매장을 히어로 컨셉으로 꾸미신 분들이 꽤 있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히어로가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다가는 인테리어 비용만 깨지고 효과는 못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인테리어를 매년마다 바꾸면 상관없겠지만 보통 자영업자들은 어떻습니까? 인테리어 한번 해놓으면 가게 없어질 때까지 그걸로 쭉 간다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행을 타지 않는 무난한 인테리어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게의 독특성은 사라지지. 무난하다는 거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콘셉트도 없다는 소리거든. 그리고 이게 마케팅 기획에서도 발견돼요. 마케팅 기획이 유행을 따라가거나 혹은 아예 유행을 배제한 무난한 기획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뭐 트렌드라고 그럴싸하게 말하기도 하는데 유행이나 트렌드나 똑같은 말이에요. 아, 말 나온 김에 이거 짚고 갈게요. 돌 마케팅은 가능하면 한국어를 쓸 겁니다. 영어를 쓰면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돌 마케팅은 안 그럴 거예요. 왠지 느낌이 제가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돌 마케팅은 돌 마케팅이고 사실상 마케팅에서는 영어를 쓰는 게 더 좋습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영어가 더 있어 보인다는 거지. 유행 마케팅, 트렌드 마케팅, 이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유행 마케팅이라 그러면 왠지 좀 싸구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트렌드 마케팅이라 그러면 더 전문적인 것처럼 들려요. 사람의 인식을 가지고 노는 마케팅은 이런 것까지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돌 마케팅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 같아서 안 그러지만 만약 여러분이 마케팅 기획을 할 때는 더 멋있어 보이도록 포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진짜로 속이는 건 아닙니다. 속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건 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외국어로 포장한다 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이용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쓸데없는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추럴하게 어프로치해서 베네핏 얻으시면 되는 겁니다. 데 엘라키스트 데 또마. 응? 그래서 유행을 이용하실 때는 시기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유행을 빨리 감지해서 이용한다면 엄청나게 효과적이지만 괜히 끝물의 유행을 탔다가는 뒷북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가치 있는 유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히어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내리막길을 탈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히어로에 열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공모전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어벤져스니 저스티스 리그니 엄청나게 가져다 썼을 겁니다. 안 봐도 뻔하지. 그리고 지금 다음 달이 국회의원 총선인데 정당들이 선거운동하는 것도 딱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정책 어벤져스니 루벤져스니 엄청나게 식상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거지만 저는 좀 한심해 보입니다. 나라가 개판이고 개판인 나라에 총선이 치러지는데 히어로물을 갖다 쓰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럴 거면 허니버터도 쓰지 그래서. 허니버터 같은 정책, 알파고 같은 경제, 뭐 그딴 거. 그런데 진짜 그런 놈 있으면 어떡하지? 응? 요즘 다들 힘드시죠? 취업이 안 된 사람은 취업하기 위해서 힘들고, 취업을 한 사람은 버티는 게 힘듭니다. 자영업자들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이게 다 나라가 개판이라서 그런 건데, 분야를 나눠서 보면 경제가 개판이라서 그렇습니다. 불경기도 이런 불경기가 없어요. 제가 사는 곳 근처에 얼마 전에 카페가 하나 생겼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손님이 없어요. 맨날 주인장 혼자서 멀뚱히 앉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또 어떤 때는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 됐다. 이런 불경기에 왜 카페를 열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불경기의 마케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대학생일 때 광고 홍보학과 교수님한테 받았던 질문입니다. 경영학과 학생이 복수 전공으로 광고 홍보학과를 갔더니 거기 교수님이 저를 되게 흥미있게 보시더라고요. 불경기에 마케팅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어이, 경영, 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제가 했던 대답은 안 해야 된다였습니다. 왜냐면 경영학의 관점으로 보는 마케팅은 비용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동비입니다. 비용은 비용인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 하면 비용이 들고 안 하면 비용이 안 드는 변동비라는 거죠. 불경기는 어떻습니까? 장사가 안 돼서 돈이 안 들어와요. 그럼 기업의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부터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변동비를 중점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에 제일 먼저 걸려드는 게 뭐다? 마케팅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했던 대답이 맞는 걸까요? 경영학의 관점으로 봐서 불경기에는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 정답은 없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말했던
카페를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이 그 카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장사가 안 돼가지고 아르바이트 쓸 돈도 없어서 혼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는 마케팅을 하래, 광고도 하고 판촉도 하라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정답은 없어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냥 마케팅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카페는 불경기에 오픈을 했거든요. 불경기에 오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흔한 오픈빨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오픈빨. 가게가 새로 오픈을 하면 최소한 1개월은 장사가 됩니다. 새로 생긴 가게라서 사람들이 호기심에라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그 오픈빨조차 약하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그 카페는 아예 인지도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새로 생긴 지 벌써 4개월이 넘어가는데 거기에 카페가 생겼다는 것조차 알리질 못한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마케팅을 한다면 완전히 바닥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인지도부터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돈도 없고 불경기라는 거지. 만약에 카페가 생긴 지 좀 됐더라면 그나마 손님도 있고 가게 인지도도 있는 상태였다면 저는 마케팅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마케팅을 안 하는 게 더 손실이거든. 만약 여기서 마케팅을 안 해버리면 그나마 있던 손님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나마 있던 인지도도 사라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때는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마케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거를 매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차피 죽을 가게 살리겠다고 괜히 더 큰 비용을 쓴다고 생각할 겁니다. 주로 이제 경영학을 좀 아는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영업 하는 사람들을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 가게가 자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는 거는 자기 자식이 시름시름 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포기해라. 이런 말 하는 거는 정말 잔인한 거죠. 만약에 진짜 가능성이 0%다. 이때는 그럴 수 있어요. 가능성이 아예 없을 경우에는 진짜 미안하지만 포기하라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작은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 가능성을 알려주고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할 기회가 있으면 가능하면 희망을 주세요. 돌 마케팅을 보는 분들은 마케팅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이게 재밌어서 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돌마케팅은 재미없으니까. 그런 여러분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것저것 보게 되고 이런저런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좀 따뜻한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힘들잖아.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 힘든 사람을 괴롭히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경기의 마케팅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거에 대한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지는 압니다. 희망이죠. 여러분은 사망 선고를 내릴 수도 있고 반대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 모두한테 필요한 건 희망이에요. 희망이라도 가지고 살아야지. 안 그럼 한국에서는 못 삽니다. 잡설 10번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계절을 타다 보니까 도무지 의욕이 생기질 않네요. 그냥 몸과 마음이 텅 비어 있는 느낌입니다. 참 이게 매년 겪는 건데 항상 새로워요. 항상 새롭게 우울하고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세요. 이러다가 여름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날라다닙니다. 저는 원래 여름을 좋아하거든요. 덥기로 소문난 대구에 사는 놈이 이런 말 하면 진짜 미친놈 같겠지만 저는 여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더운 게 좋아요. 특히 바람 한 점 없는 날, 하늘에서는 직사광선이 나와가지고 땡볕에 서 있으면 피부가 따가워. 저는 그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샤워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긴 거랑은 다르게 깔끔 떠는 편이라서 무조건 하루 2번 이상은 샤워를 해야 됩니다. 여름에 완전 더울 때 찬물로 샤워를 쫙 하면 그게 행복이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네요. 어,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암만 생각해도 주제를 2개만 하는 거는 너무 짧은 것 같아. 잡설은 한 40분은 나와야죠. 응? 죄송합니다. 하나 더 할게요. 어, 기왕 말 나온 김에 그거를 얘기하면 좋겠네요. 인지적 에너지. 이거 뭐 말이 이상한데 그냥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루 24시간 최고의 상태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듯이 생각을 하면 머리에 힘이 빠집니다. 뇌가 지치는 거죠. 이러면 당연히 어떻겠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지. 뭔가에 집중하기 어렵고 생각하는 것도 멍해집니다. 제가 잡설하다가 중간에 멈췄던 것처럼 의욕도 안 생기고 말도 안 나와요. 이거를 마케팅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마케팅의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소비자의 관여도예요.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마케팅을 봐주는 겁니다. 광고든 PR이든 판촉이든 소비자가 우리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는 게 첫 번째인 거죠. 그런데 소비자가 지쳐 있는 상태야. 하루 종일 공부하고 일을 해가지고 머리가 멍한 상태예요. 그런 소비자가 마케팅에 집중을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이 지쳐 있는 사람은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려요. 이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느꼈던 겁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 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는 머리가 엄청나게 잘 돌아가요. 학교 가는 길에 간판도 다 보게 되고 버스나 택시에 붙어 있는 광고들도 다 보게 됩니다. 왠지는 모르겠어. 그냥 계속 보게 돼요. 눈이 가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쎄 빠지게 공부하고 집에 올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땅만 보고 오는 거지. 주변 환경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엄청 예쁜 나레이터 누나들이 막 춤을 춰도 그냥 쓱 보고 별 생각 없이 지나칩니다. 안 보지는 않아요. 안 볼 수는 없어. 나도 남자거든. 그런데 그걸 보는 것 뿐이지 딱히 생각을 한다던가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봐도 안 보인다는 말이 딱 이거예요. 내가 방금 지나오면서 엄청 예쁜 나레이터 누나를 봤어. 그런데 한 몇 초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나레이터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가게 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이거는 뇌가 일을 안 한 거예요. 뇌가 너무 지쳐 있다 보니까 눈으로 봐도 기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도 퇴근할 때는 대부분 녹초가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의 일과가 끝났을 때, 하교를 하고 퇴근을 할 때, 그때가 황금 시간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광고 단가 같은 것도 아침보다는 저녁이 더 비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광고를 볼 수 있는 시간대라 해서 단가를 높게 책정합니다. 저는 이게 좀 틀린 거라 생각해요. 물론 저녁 시간대가 노출 가능성은 높겠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기억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들 지쳐 있기 때문에 봐도 안 보이고 들어도 안 들린다는 거지. 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것도 있기는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 노출 효과를 노리고 마케팅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단순 노출 효과를 노리는 거는 잽을 계속 날리는 겁니다.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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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잽. 계속 날려가지고 소비자 머릿속에 멍을 남기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가랑비에도 옷은 젖는 법이거든.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비용이 높아진다는 거지. 잽을 여러 번 날리려면 그만큼 나도 팔을 여러 번 뻗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한 방에 보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소비자의 인지적 에너지가 충만할 때 제대로 한 방 꽂아 넣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죠.
만약 아침에 나레이터 누나들이 있었으면 저는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기억했을 겁니다. 저 아시죠? 저는 관찰력이 엄청나게 좋은 놈이에요. 한 3분만 거기 서서 관찰하면 저는 나레이터가 추는 춤까지 다 외웠을 겁니다. 대신 이제 일하러 가서는 계속 나레이터 생각만 하는 거지. 충만한 인지적 에너지로 나레이터를 봐버렸기 때문에 그날은 하루 종일 나레이터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우, 다들 엄청나게 예뻐요. 아, 이것도 말 나온 김에 해야겠네요. 제가 돌 마케팅 기획한 것 중에 나레이터 모델도 있었습니다. 돌 마케팅 보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유튜브 광고 수익이 생기면 그 돈으로 나레이터 모델을 불러다가 인터뷰할 거였어요. 그렇다고 제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사심이 좀 있기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있는 거고, 한 80% 정도는 나레이터 모델의 현장감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레이터들이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마케팅 최전선에 계신 분들입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거지.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마케팅에 대한 실전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책에는 없는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레이터 모델만 있는 거 아닙니다.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 레스토랑에서 서빙하시는 분, 바텐더, 자동차 영업사원, 파워블로거 전부 다 마케팅 최전선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면 그거는 돌 마케팅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돌 마케팅이 지금 요 모양 요 꼴이라서 이거는 다 무산됐다고 봐야 돼요. 그런 분들을 모시려면 최소한 10만 원은 드려야 되는데 최소한. 그런데 돌 마케팅은 지금 거짓니다. 돈이 없어요. 돌 마케팅을 시작한 게 작년 11월인데 아직까지 광고 수익이 1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매번 1시간 정도 되는 영상을 올리는데 돌 마케팅 총 시청 시간은 10분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이러면 뭐, 계획은 실패한 거예요. 나레이터 모델은 못 부릅니다. 그냥 계속 저 혼자 해야죠. 아, 이것도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지네. 아이 참. 아까 여름 생각해서 기분이 좋았었는데, 다시 기분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습니다. 에, 그냥 여기서 마칠게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보는 거 대충 해도 상관없잖아. 끝내겠습니다. 예.